자,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월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이 테일 리스크 상위 리스트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테일 리스크 알고 계시죠? 작은 일어날 만한 미지수는 조금 적지만 일어났을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파장력은 굉장히 큰 사건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6월 달에 브렉시트가 있었죠. 그와 맞먹는 사건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 지적은 아주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테일 리스크가 그거죠. 발생할 확률은 작은데 하지만 일이 발생이 되면 거기서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리스크를 뜻합니다. 확률 통계상으로 나오는 용어인데요. 현재 트럼프의 이번 리스크를 테일 리스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현재 예상하지 못했던 이변이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그 모든 것들 상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시대적인 흐름, 또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어찌 보면 부정하는 시대정신의 역류입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후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발생되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발생될 것처럼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사실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브렉시트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인데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것이 국제적인 문제로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큰 나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번 트럼프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파장은 상당히 심각할 수 있기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는 약간은 겁이 나는 상황이다는 점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장 참가자들이 안고 있는 또는 현재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심리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보면 그렇죠. 환율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고요. 현재 신흥국 통화가 가치가 급락합니다. 환율은 올라가죠. 환율은 급등하고 통화 가치는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국채 금리도 현재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해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은 올라가고 그리고 수익률은 떨어지는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갔었거든요. 그것이 꺾이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금값이 올라가는 것,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같은 현상이고요. 미국의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의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라고 합니다. 보통 공포 지수라고 얘기들 하죠.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8.64. 아직까지 위험 상태는 아닙니다. 20이 넘어가면 위험이지만 아직 그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18.63이고요. 약간 높이 올라가는 상태고요. 우리 증시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신흥국 시장으로서의 어찌 보면 숙명 같은 그런 변동성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결국 2,000포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떨어지면서 1975까지 수직 급락을 하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코스피는 오히려 약하죠. 코스닥은 그보다 낙폭이 심한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빠져서 벌써 지금 이 시각 약 전일 대비 3.5%나 급락하며 심지어는 600포인트마저도 위협당하는 정도로까지 현재 수직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답답하고 또 불안하기도 한 그런 장세라는 것이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대변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전 세계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증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건데 현재 엄밀하게 따지고 본다면 현재 일본 증시가 약 1.7% 좀 현재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크게 밀린 것은 아니죠. 더군다나 미국과 유럽 증시는 평상적인 한 일반적 조정폭입니다. 그렇게 깊은 조정도 아니고 분위기가 그런 정도로 패닉 상태로 빠질 정도로 나쁜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내 수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오늘 가만히 보면 수급상 수급만 본다면 물론 선물 수급은 아닙니다. 현물적 수급만 본다면 왜 빠지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수급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는 것에서도 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매매와 관계가 없는 선물에 있다는 것이죠. 외국의 선물 수급을 보면 숏셀링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포지션을 거는 행위를 뜻합니다. 숏셀링이 현재 약 10,000계약이 넘게 기록적인 수치죠. 얼마 전에도 11,000계약에 나와서 우리 증시를 한번 크게 흔든 적이 있었던 건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현재 위축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숏셀링은 즉 매도 플레이는 우리 증시를 크게 흔들고도 남을 그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금년 들어 특히 2월 달부터 1월달 빼고 1월달은 약간 특수한 케이스가 있었죠. 현재 사우디 자금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건 좀 특수한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 해서 2월달부터 치면 외국인들이 지난달 10월달까지 무려 13조 원 정도를 기록적인 수치죠. 9개월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그 자금이 빠져나가는 흔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매도가 자제되는 장중에는 오히려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정도였었거든요. 따라서 현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물에 해지를 거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판단이 돼요. 또 한 가지는 보통 선물 파생상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많이 하죠. 해서 시장 심리가 약해진 것을 이용해서 앞서 얘기했던 매도 플레이를 한 것으로 그에 우리 시장 참가자들이 크게 다친 한테 크게 영향을 받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 그것 때문에 더욱더 낙폭이 심화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 베이시스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선물시장 참가자조차도 오늘 빠지는 것은 매우 심리적으로 그냥 빠지는 것이다. 또 심리적으로 빠지는 것만큼 가변성이 높죠. 당장은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패닉 상태로 공황 상태로 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내일 당장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특히 트럼프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된 상태도 아니고요. 현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인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것이 대부분 관철됩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좀 분위기는 트럼프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역시 힐러리가 될 소지가 높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현재 관련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큰 위험이라면 선물 매도와 함께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를 한 단계 더 내려가며 현재 시장을 더 크게 흔들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각 시장 시가총액 1위 종목,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나 또 코스닥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별반 큰 조정을 받지 않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 시장의 오늘 지수 급락, 특히 코스닥의 급락은 현재 구체적인 실질적인 어떤 매도 세력의 강한 압박에 의해 주가나 지수가 밀려내려간 것은 아니다. 폭락한 것은 아니다. 매우 시민성, 즉 현재 심리적으로 현재 밀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가정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힐러리가 된다면 지수가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선거 전, 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 사이 설문조사가 다소 또 반전되면 그것 때문이라도 안정되거나 또는 현재 크게 반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다 판단됩니다. 최악의 경우 트럼프가 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때 가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미 또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고 트럼프 후보 자체도 현재 만약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지수가 폭락됐을 때 트럼프 당선자가 됐을 때 그 당선인도 반시장적인 그런 정책을 계속 고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추격해서 패닉 상태 쫓아가면서 추격 매도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버티는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다. 물론 물량 조절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개별 위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 리스크, 시장 위험이라고 하죠. 이런 위험에 봉착했을 때는 시장 대안이고 뭐고 안 통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물량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부분적으로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에서 전폭적으로 하기에는 타이밍상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